전 사람이 구급대원으로 일했을 때 일이에요. 급하게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는데 사고 난 차에서 불이 붙어서 운전자가 못 빠져나와서 거의 죽을 고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 밝은 데서 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뭐 고기 타는 냄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까매져 있어가지고 의사들, 간호사들 다 보면서 아, 가망 없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막 이러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사도 놔야 되는데 혈관도 못 찾아요. 피부가 까매져서. 의식은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말하는데 갑자기 그때 환자가 저는 죽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죽기 몇 시간 전까지 계속 저는 죽는 겁니까? 심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이 유독 몽유병이 심했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딴 데 가 있고 자기가 문 열고 밖에 나가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집 구조가 그 만화에 나오는 짱구의 그 빌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바로 나가면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날도 공부를 하다가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창문을 이제 열어서 봤대요. 근데 그 잔디밭 밑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 영정 사진을 들고 막 오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딸 어떡해 막 이러면서 울고 있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 뛰어나갔는데 그 순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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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사람들이 상여 메고 지나가면서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엄마는 영정사진 보고 울고 있지, 저승사자들은 막 종소리 울리면서 상여 메고 가고 있지.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배경이 변하면서 산과 강이 보이더래요. 자기 눈앞에. 그리고 자기가 다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더래요. 근데 어디선가 들었던 게 산과 강을 건너면 이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을 이제 선생님이 들었던 거예요. 절대 여기는 건너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막 미친 듯이 버텼는데 그 순간에 자기 다리가 제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그곳을 빠져나오다가 그 언덕길 내려가는 곳에 큰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잠에서 확 깼는데 자기 코앞에 큰 트럭 하나가 쑥 지나갔어요. 몽유병으로 밖에 나가서 도로까지 나갔는데 차가 지나가기 전에 코앞에서 쓱 멈춘 거예요. 너무 소름끼치고. 비 오는 날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오길래 이 사람이 잘 됐다 이러면서 우산을 들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까 무슨 산 둘레길 입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긴 내가 오래 살았는데 안 가봤는데 이러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둡고 비도 오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섰대요. 그 순간 비가 겁나 파바바박 후두둑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비 갑자기 많이 온다. 빨리 집에 가야지 이제 하고 가고 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래요. 주변을 봤는데 우산을 안 쓴 사람도 있고 비가 막 많이 내리는 것 같진 않은데 자꾸 자기 우산에서만 파바바바바바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걸어가는데 자기 집 앞에 다 왔을 때 형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형이 자기를 못 알아본 것 같더래요. 근데 형이 동공지진이 일어난 눈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뭐지? 일단 들어가야겠다 집에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우산에 떨어졌던 거는 하수시설에 이런 의해서 떨어진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다음날 형이 나 어제 창밖 보다가 이상한 사람을 봤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사람인데?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산을 썼는데 흰색 원피스 입은 여자가 물구나무 서서 우산을 이렇게 막 긁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그게 자기인 걸 깨달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난 게 귀신은 뾰족한 곳을 좋아해서 교회 십자가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서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이야기는 실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에는 상당히 유명한 꼬마아이가 있었대요. 7살짜리 남자아이인데 그렇게 병원 안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뭐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정말 친근감 있게 금방 다가가고 여기저기 병실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인기도 많고 부침성도 좋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병실을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병실 중에 모르는 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겠지. 너야말로 여기저기 다 다니니까 라고 간호사는 대충 넘겼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을까? 갑자기 그 아이가 상당히 침울한 표정으로 어떤 한 병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무슨 일 있니?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저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병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거기 아저씨 좀 안 좋긴 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이가 상관없이 가더래요. 그렇게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는데 진짜로 그 아이가 가리키던 그 병실의 환자가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느낌도 교류를 하는 건가 걱정이 됐대요. 그렇게 그날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아이가 한 병실을 미친 듯이 이렇게 쏘아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 너 오늘도 혹시 뭐가 보이는 거야? 저기 할아버지도 좀 위독하시긴 한데 이게 걱정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출근을 하니까 그 다음날 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의사도 내일 돌아가실 거를 예감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걸 느끼는 건가 생각했대요. 근데 그날도 어떤 남자의 병실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쏘아보고 있는 거야. 근데 좀 약간 뜻밖이었던 게 그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오늘 내일 하는 환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길래 다시 무섭지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또 그 아이가 어김없이 손짓을 하면서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날은 간호사분께서 당직을 신청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스락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살짝 봤더니 그 7살짜리 아이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제가 왜 저쪽으로 가고 있지? 이 시간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손으로 가리키던 그 남자의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호사가 갔더니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산소호흡기를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는 그 환자가 서서히 숨이 가빠지는 걸 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요. 이 일은 직업이 배관공이셨던 분의 실화입니다. 어떤 집의 아주머니가 자기 집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가봤더니 그곳은 화장실 천장이었어요. 그 배관공 아저씨께서 천장을 뜯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노란색 천으로 쌓여진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지 싶어가지고 잠깐 꺼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노란색 부적에 쌓여진 칼인 거야. 근데 그 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녹이 슬어 있더래요. 그냥 좀 바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 칼을 다시 그 천장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럼 이거 수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고 그냥 집에 갔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견적을 뽑는데 아무래도 천장 위를 다 뜯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주머니한테 그 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 천장 위에 있는 거 다 뜯어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부정탈까봐 이런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천장 위에 부적에 쌓인 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 칼이 어딨냐고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끄집어갖고 보여드리자마자 갑자기 남편분을 미친 듯이 전화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둘이 얘기를 하다가 아주머니께서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막 거시면서 미친 듯이 따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고 그냥 철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려온 말로는 사실 그 칼이 그 집에 딸이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계모였던 거야. 그 아줌마가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무당한테 칼이랑 부적을 받아가지고 똘똘 말아서 그 화장실 천장 위에다가 숨겨놓은 거지. 근데 알고 보니 그 부적이 사람 빨리 죽으라는 부적이었대.
어떤 분의 할머니의 어렸을 적 얘기예요. 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마을은 주변이 다 산으로 돼 있어서 고립된 마을의 형태였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면 경사가 아주 가파른 골짜기를 넘어갔었어야 된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잠깐 가셨대요. 그럼 마을에는 대부분 어린아이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때다 싶어서 우리 밤늦게까지 놀자 하고 막 놀다가 밤이 되었대요. 근데 밖에서 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되니까 집에 올 때도 골짜기를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른들이 분명 이 골짜기 절대 혼자 걷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안 가면은 혼나니까 귀신보다 어른들의 말이 더 무서워서 그냥 가야지 하고 갔대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행히 앞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래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그래서 저분이랑 가면 되겠다 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야.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지?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더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보통 경사가 가파른 곳에 올라가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기 마련이잖아. 힘드니까. 근데 그분은 아무리 올라가도 허리가 꼿꼿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러고 걸어가. 산이 있으면 이렇게 일자.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천천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경사가 가파를수록 허리가 이렇게 점점 딱 이렇게 뒤로 어떤 회사원이 밤 늦게 지쳐서 집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4시였기 때문에 정말 녹초가 될 대로 돼서 그냥 앞도 흐릿하게 보이는 그 정도였던 거죠. 그렇게 집에 와서 아내가 먼저 잠들어 있을 테니 조심조심 침대로 기어와서 누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의 등과 이렇게 맞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아들이 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안방으로 점점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직 안 자는 건가? 난 너무 피곤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이 오는 소리가 났으니까. 슬며시 아들이 문을 열더니 아빠, 엄마가 내 침대 아래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원은 정말 피곤한데 얘가 무슨 장난을 치려고 그러나 네 엄마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아빠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장난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자. 근데 아들이 이번에는 울먹이면서 아빠, 엄마 내 침대 아래에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신경은 쓰이는데 일단 너 먼저 방에 가 있어. 아빠가 추스르고 갈게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5분 후에 아버지가 이제 그냥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아들의 방문을 열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아빠는 바로 불을 켰죠. 대체 엄마가 왜 침대 밑에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미친 듯이 울음을 참으면서 침대 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단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침대 밑을 들춰봤는데 갈기갈기 찢겨진 엄마의 사체가 있는 거야. 피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다 굳어있고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 충격 먹었던 거지. 그럼 내 옆에 자고 있던 그 엄마는 누구냐고. 그래서 미친듯이 아들한테 빨리 문 잠그라고, 방문. 그래서 아들이 문을 딱 잠자마자 문고리 손잡이를 미친듯이 흔들고 있어. 어떤 사람이 아는 형들하고 그 형들의 여자친구하고 계곡에 놀러 가게 되었대요. 근데 그 형들의 여자친구 중 한 분은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막 남자들은 다 빠져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막 수영 못하는 분도 있고 그 귀신 보는 분도 있고 막 다 안 들어오더래, 물에 다. 그래서 야, 수영 못해도 그냥 들어와, 우리가 구해줄게 막 이러면서 튜브도 있어 이러면서 막 유인했대요. 그래서 그 수영 못하시는 분이 발을 이렇게 잠깐 계곡에 담궜는데 귀신 보는 그 여자친구분이 자지러지면서 거품을 먹고 기절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빨리 일어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들쳐업고 숙소로 갔어요. 야, 어떡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보살펴주고 있는데 깨어났대요, 다행히. 너 왜 그랬어? 대체 뭘 본 거야?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잠시만, 나 좀 정신 좀 차리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계곡이나 물에 귀신 많은 건 아시죠? 그 물에도 귀신들이 다 그냥 머리만 내놓고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곳곳에 있더래요. 해만 안 끼치면 얘네가 건들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수영 못하는 분이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이렇게 있던 귀신들이 그 여자를 다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야, 나 자취방 구했으니까 집들이나 하자, 놀러와, 막 이래서 갔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집 진짜 희한하다. 집 구할 때 부동산 아저씨가 이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 집주인은 그걸 숨기기 마련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얘기하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싸고 집이 너무 좋아서 나는 뭐 기도 세고 귀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하고 살고 있대요. 근데 좀 희한한 건 잘 때 느린 박자로 쿵, 쿵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근데 자긴 잠도 잘 자는 편이라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두통 있는 정도라서 그냥 산대요. 그래서 친구가 너도 자다가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알려줘? 이래서 같이 자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친구 말처럼 진짜 쿵,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서 친구가 자다가 쿵, 쿵, 쿵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깨자마자 울면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목류병 있냐 혹시? 이러니까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너 귀신 들린 거 같아. 너 이 집에 귀신 있다 했지? 너 머리 이렇게 쿵쿵 박고 있었어. 이러니까 친구가 무슨 소리야? 엄청 기분 나빠하더래요. 제 친구 하는 말이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이 집 너무 좋아.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집에서 안 떠날 거야. 나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아파트 6층에 사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새벽 2시에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6층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담배 피는 거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아는 사람이면 담배 꺼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되게 거무튀튀한 느낌을 풍기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미친 듯이 계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니 왜 아파트 6층에서 내려놓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불쾌한 여자가 다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하고 나는 거예요.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5층으로 내려갔던 그 여자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저 여자는 나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띵동띵동 누르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무서워서 그냥 집에 없는 척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밖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 남자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친구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민수냐? 너 우리 집에 잠깐 오면 안 되냐? 어떤 미친 여자가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와서 죽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오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벨이 띵동띵동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그 여자가 아직도 있을까봐 너무 무서운 마음에 살짝 조심히 문을 열었죠. 다행히도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미친 듯이 헉헉거리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했길래 이렇게 헉헉거리냐? 야, 땀도 장난 아니게 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수가 야, 말도 마. 니네 집이 아무리 6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살찐 나로선 올라가기 정말 힘들다고. 야, 엘리베이터 고장났냐? 뭐야, 아까까진 되더니 오늘 부정타임이 왜 이렇게 많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맥주 한 캔을 따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어요. 야, 이제 집에 가자. 야, 한숨 푹 잤다 생각하고 밖에 나가는데 밑에 구급차랑 경찰차랑 미친 듯이 와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일 있나? 야, 무슨 일이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밑에 층을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새벽에 사람이 2명이나 죽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어떤 13층에 사는 여자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서 밑으로 추락한 거야. 근데 그 죽은 시간이 새벽 2시였던 거야. 내가 담배 폈던 그 시간에.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6층에 온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본 그 여자가 13층 그 여자였던 것 같아. 근데 더 소름 끼쳤던 건 그 다음에 죽은 남자는 12층에 사는 어떤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으니까 이제 밑에 바닥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열렸대. 그래서 그냥 밑에 못 보고 탔다가 추락한 거야. 그래서 내 느낌에는 그
그 죽은 여자가 들어오라고 부른 거 아닌가 싶은 거지. 근데 이 이야기가 실화였대요.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이제 딸이 다음날 기다리던 교회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딸은 너무 들떠 있는데 엄마가 너가 죽는 꿈을 꿨어. 찝찝하니까 가지 마. 근데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온 수련회인데 갈 거다. 그래서 우겨서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서 물놀이를 하게 됐어요, 계곡에서. 근데 얘가 하필 또 마치 물에서 놀다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교회 오빠가 와서 얘를 간신히 구해 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생각했죠. 아, 다행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쳤으면 엄마가 진짜 너무 걱정하고 뭐라 했을 텐데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랑 뉴스를 보는데 자기가 그 빠져 죽을 뻔한 계곡에서 같은 날 다른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 명이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엄마가 너가 다치지 않아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저승사자가 꿈에서 하나가 모자르다 했지? 이런 거예요. 딸은 자기가 그렇게 될 뻔한 걸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집이 15층인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꿈이었어요. 1층에서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문이 열리니까 다시 1층인 거예요. 난 분명히 15층 눌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앞을 보니까 저쪽 앞에 놀이터의 한 정자 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상한 자세로 서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저 아저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고 나서 그냥 가만히 또 기다렸죠. 그렇게 다시 또 15층을 올라가는가 싶더니 문이 열리니까 다시 1층인 거야. 왜 자꾸 1층으로 가는 거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느낌을 받았대요. 아까 그 이상한 자세를 한 아저씨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인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다시 악몽에서 깨게 됐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요즘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잠에 들 때마다 그 아저씨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어떤 중학교에 코딱지를 아주 심하게 파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반 학생들끼리 항상 궁금했던 게 그 코딱지를 어디다 숨겨놓느냐 이거예요.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냥 날려버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친구 뒤에 붙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애가 잠시 화장실을 갔을 때 코딱지를 찾아보자 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 학생의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뒤지다가 어떤 학생이 그 코딱지 파는 학생의 책상 밑을 훑었는데 뭔가 책상 밑에 따개비들이 엄청나게 박혀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기다. 학생들은 전부 다 그 책상을 뒤엎었죠. 역시나 생각대로 코딱지들이 촘촘하게 따닥따닥따닥따닥 전부 다 그 책상 밑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코딱지 파는 학생은 왕따가 되었어요. 노는 학생들이 언제 한번 날 잡고 그 코딱지 파는 친구를 화장실 안에 가둬놨죠. 한 3시간이 흘렀나? 그 뒤에 꺼내줬더니 그 화장실 벽면이 전부 다 코딱지로 가득 찼다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어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대요. 꿈에서 자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웬 빨간 옷 입은 기괴한 여자가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래요. 손이 아플 텐데 왜 저러고 있는 거지? 하고 계속 그렇게 두드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머리 막 이렇게 엉켜있고 피부 막 얼룩덜룩하고 되게 기괴하더래요. 아무튼 표정도 이상하고. 근데 그 여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말을 걸려고 가까이 가는 순간 그 여자가 자기를 보면서 조금만 더 이러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더지? 그러고 딱 잠에 깼어요. 진짜 무섭다. 너무 찝찝하다 이래서 집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큰일 날 뻔했다. 너 전화 아니었으면. 네 수능날 싸주려고 곰국 끓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잠들었어. 다 탈 뻔했어. 이거 냄비가 다 불 날 뻔했어.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조금만 더 한 게 불 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마 화마였다고 불악마?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함께 비비탄 총을 가지고 자주 놀았대요. 그런데 비비탄 총을 가지고 자주 놀 만한 장소는 바로 뼈대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비비탄 총을 가지고 마치 서든어택을 하는 것처럼 놀았던 거죠. 그렇게 어느 날 그 건물에서 놀기로 한 친구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 건물 앞에서 누가 먼저 순례를 할까를 정하고 나서 이제 그 건물 안에 입장을 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 제일 잘 숨었던 친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친구는 벽의 난간을 이리저리 타면서 열심히 잘 숨어 다녔죠. 그렇게 숨어 있는데 밑으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아, 저건 순례다. 열심히 숨어야겠다라고 이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얀 손이 나와서 그 자기 밑에 숨어있는 공간에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손을 쑥 넣어서 막 슥슥슥슥슥 이러면서 휘젓더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밑에 바닥이 공사장이라 다 더러운데 그렇게 열심히 찾은 술래가 우리 중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바닥을 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찝찝한 거는 그 손이 너무 새하얗다는 거죠. 그렇게 슥슥슥 몇 번 휘젓더니 다시 가더래요. 그래, 뭐 어쨌든 나를 찾을 순 없지 라고 자만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5명, 6명 정도 같이 놀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잡으면 시끌벅적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30분 동안 아무것도 나지 않고 열심히 술래만 밖에서 찾고 있는 거야. 난 너무 심심한 거지. 30분 동안 계속 서서 숨어 있으려고 하니까. 저 술래는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야? 왜 아무도 못 찾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걸리기는 싫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은 내가 들어왔던 저 난간으로 다시 나가서 집에 가서 밥을 좀 먹고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난간으로 조심히 탈출한 그 친구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나가려는데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숙제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너 숙제할 때까지 밖에 못 나가! 야단을 치셨죠.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하는데 이게 그 하루 만에 끝날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서로 찾고 집에 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이 이제 모였을 때 야, 이번 술래 누구였냐? 더럽게 못 잡아. 근데 아차하는 게 이번 술래가 누구였는지 내가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친구들끼리 가서 숨바꼭질을 했으면 술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술래를 모르고 있지? 그 순간을 하던 찰나에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제 비비탄 총 갖고 안 놀았어. 어제 얘가 갑자기 춥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다 들어갔잖아. 무슨 니 혼자 숨바꼭질 했냐? 무슨 소리야? 나는 30분 동안 저기 숨어 있었다니까. 그리고 술래가 분명히 열심히 찾아가 돌아다녔는데 무슨 소리야? 나 혼자서 거기 있었다고? 그래, 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야, 우리 다 집에 갔어. 너 바보냐? 그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될 때 그 건물을 또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망했는지 아직도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채 그냥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왠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저 건물 짓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짓던 것 같던데 망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어렸을 때라 몰랐구나. 여기 되게 유명하잖아. 뭐가 유명한데요? 그랬더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유, 거기 살인사건 현장이었어. 살인사건이요? 그래, 그 건물 완공하려고 그 앞에 땅을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여자 시체가 나왔다는 거야. 그 여자가 한 20대 정도 됐다는데 납치범들이 거기서 나쁜 짓을 하고 밑에 파묻어버렸다지 뭐야.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여자가 참 배옥같이 피부가 하얗고 예뻤대. 순간 드는 생각이 자기가 숨어있을 때 열심히 찾았던 그 손? 하얀 손. 이번엔 구제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쇼핑을 갔는데 처음 보는 구제샵이 오픈한 거예요. 구제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생겼으니까 구경을 해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다 그냥 그 별론데 딱 하나 눈에 띄는 옷이 있었대요. 점프스트라고 티셔츠랑 바지가 연결돼서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입기 편하겠다 하고 그걸 샀대요. 근데 사서 집에 왔는데 그 매장에서 느낄 수 없던 그 비린내가 나더래, 옷에서. 그래서
뭐 쇠비린내 피비린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왔다가 한번 빨아야겠다 하고 빨고 말리려고 방 창문 밑에 걸어놨대요. 근데 잠을 자다가 눈이 딱 떴는데 그 옷이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저렇게 걸어뒀나? 옷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봤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 그 옷을 입고 물구나무에 서고 있었어. 어떤 사람이 퇴근길에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대요. 택시를 잡고 어디까지 가주세요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거울로 이렇게 딱 한번 보더니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러더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하시더래요, 얘기를.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손님하고 비슷한 손님을 태운 적이 있어요. 그분도 회사원이고 퇴근길이셨는데 누군가에게 쫓기듯 되게 급박해 보이셨고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그러더니 어디로 가주세요? 내비를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약간 저수지 있고 허허벌판인 이상한 동네더래요. 손님 이 시간에 여긴 왜요? 여기 내비에도 안 찍혀요 하니까 그냥 가주세요 이러더래요. 근데 일단 갔어요. 가달라니까 뭐. 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신발 끈을 풀더래요. 그 끈을 풀어서 나무에 막 묶더래요. 죽으려고. 그래서 손님 아무리 힘드셔도 그렇지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저 오늘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가 이혼하자 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전 죽는 게 낫다. 그냥 이러면서 죽으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 택시기사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저 오늘 잘리고 퇴직금 받았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받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돈을 주더래요. 근데 이 택시기사가 이게 액수가 꽤 되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냥 받고 갔어요. 아무튼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마쳤대요.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택시기사가.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 나왔어요? 다 온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근데 얼마예요? 말하고 내리려는 순간 택시기사가 그 사람 팔을 붙잡으면서 울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니까 이 택시 타지 말아주세요. 그때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귀신이 돼서 그 택시를 계속 탄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상당히 구두쇠였대요. 어느 정도냐면은 직원들한테 월급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난리치는 사장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 온전한 자동차가 있겠냐고요. 영업을 하려면 맨날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낡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장님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사장님, 진짜 제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러다 진짜 사장님도 저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안 바랄게요. 제발 차 좀 바꿔주세요. 근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흔쾌히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싸, 이제 드디어 바뀌나? 하고 며칠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진짜 회사에 새 차 같은 차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와 사장님 이게 웬 새 차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새 차 같지? 야, 이거 중고차인데 엄청 싸게 샀다. 막 역시 나는 운이 따라주는 사나이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드디어 내 생명을 교통사고로 잃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족을 했어요. 그렇게 어느 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거야 기분이. 이 차만 타면 기분이 이상해.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 방지턱이 있는 게 아닌데도 항상 무언가 방지턱을 이렇게 덜컹하고 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차에서 내려다 보면은 방지턱이고 뭐가 걸릴 만한 게 없는 거야. 차 밑에를 봐도 뭐가 걸릴 만한 게 없고 대체 왜 자꾸 방지턱 넘는 느낌이 드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술을 한 잔 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술을 한잔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사장님, 근데 이거 중고차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싸게 사셨어요? 근데 모르겠어. 어디서 싸게 내놨대. 근데 막 얼버무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수상해가지고 솔직하게 직원은 말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항상 희한한 느낌을 받아요. 앞에 방지턱도 없고 뭐 걸릴 만한 게 없는데 차가 덜컹하고 맨날 걸린다니까요. 그 말을 듣던 사장님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알고 있는 거다 싶어가지고 사장님을 좀 더 술을 먹이면서 더 적나라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장님이 입을 여시는데 아, 저거 사실 사고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차요? 사장님 저는 괜찮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 해보세요 이랬더니 사실 그 차가 어떤 사람이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여자를 치였는데 뺑소니를 친 거야. 그러니까 차가 여자를 밟으면서 한 번 덜컹한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아, 내가 몰던 차의 그 덜컹하는 느낌이 그 여자를 밟고 계속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어떤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 순간 안에 이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타 계시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급하게 막 탔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신 게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근데 언제 내리실지도 모르니까 그냥 타고 올라가야지 하고 자기 집인 10층을 딱 눌렀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11층 누른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붙이고 이렇게 서 있었대. 그러다 딱 10층이 됐는데 내리는 순간 할아버지도 같이 내리더래요. 분명 11층 눌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기 뛰다 싶어서 갔대요. 그리고 막 도어락 치고 열어서 딱 잠갔대요. 근데 이 사람 집이 약간 문풍지 같은 걸 발라놔서 한순간 잠기는 게 아니고 한 잡고 1, 2, 2초 있어야 뜨르륵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치고 2초 만에 이걸 잡고 있는데 뒤에서 오빠가 야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놀라가지고 놓친 거예요. 근데 놓친 순간 열어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아니 누구세요? 왜 여기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우리 집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자기가 뛰어와서 2초 동안 잡을 순간까지 채 몇 초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같이 뛰어왔다는 거죠. 어떤 공포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여러 가지 강령술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나고 지루한 거예요. 뭐 신박한 게 없나? 아, 공포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강령술에 대한 어떤 글을 봤는데 새벽 2시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누구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강령술의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갑자기 나와서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도플갱어 같은 그런 느낌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날 새벽 2시에 그 학생은 실천을 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너는 누구니라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거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거울을 보면서 넌 누구니?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인지 선뜻 그 말을 뱉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에 돌아서서 나와서 그날 하루 잤대요. 근데 낮이 되자마자 이 정도도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꼈대요. 아, 오늘 새벽 2시에는 꼭 성공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학생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죠. 새벽 2시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넌 누구니? 라고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또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섬뜩한 거야. 내일 하자 생각하고 다시 화장실을 나섰어요. 그렇게 다음날 밤 새벽 2시 오늘 밤은 꼭 성공해야지 화장실의 문을 열고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는 누구니를 외치려고 하는데 또 연기가 안 나는 거야. 안돼 이건 내 방법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가 좀 이상한 거야.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누구니? 라고 외치면서 손을 뻗고 있었어. 근데 원래 거울 보고 눈 마주친 다음에 넌 누구니? 이 질문을 한 1000번인가 하면은 사람 정신이 미쳐서 이상해진다 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넌 누구니? 근데 넌 누구니? 넌 누구니? It's not a game, it's a rich thing.